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후 2시부터 2시간 15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으로 박 위원장은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위원장이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 집단 이탈의 해결의 실마리가 이로써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와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첫 면담을 언급하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의리로 공백 사태 7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허탈하게 끝나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 물꼬를 텄다는데 의사들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선 둘 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계속 전공의 등 의사들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취지대로 비수도권 근무의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만남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의사 내부는 시끄럽습니다. 일부 전공의는 대화에 나섰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불통이라고 비판했고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내부 해적이 더 어렵게 한다는 글을 썼는데 역시 박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공의가 떠난 지 7주째 쉰계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입원 환자는 약 43만 명이 줄어든 상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전공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무능하고 전공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전공의 대표 만남 이후 처음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3시간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떠납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전공의 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만남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꾼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0명 증원에 관련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정한 것이 없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의대가 개학에 나서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주 안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여지를 뒀는데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년도 학교별 배정도 이미 발표한 터라 되돌리려면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면서도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선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입니다. 타협은 국민의 손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모집 요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구심점이었던 의료계도 대화를 위한 통일된 의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뒤 다른 의사단체와의 합동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많은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던 그런 조직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잘라 말했고, 의협 내부에선 강경파인 이면택 차기 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며 나선 상황. 게다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에선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의정대화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8주째. 환자단체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의료 난민으로 전락했다며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총선 전 해결되나 싶던 의료 공백 사태는 결국 총선 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른 사퇴를 거절했고 합동 기자회견은 연기되는 등 의료계 내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도 계속되는 의과대학 증원 갈등. 의료계의 내분까지 더해지며 의정대화는 다시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권한을 넘겨달라는 강경파 이면택 당선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주어진 활동 기간인 이달 말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 열기로 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연기됐습니다. 직역에 따라 한 명도 못 늘린다라거나 과학적 추계로 재검토하자라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곳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인데 더 이상 미루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게 됩니다. 다만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 공백 장기화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권에게 총선 후 진료 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